이제 제 차례만 남았네요. 네, 혹시 제 제목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건 뭐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예, 제가 바로 편하게 딱 뽑을게요.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주인 없는 돈. 오. 돈. 진짜 좋아하는 돈이죠. 이거 약간 좀 잉여 자금이라고 하죠. 잉여 자금. 네. 주인 없는 돈. 뭐 다시 얘기하면은 비자금. 네. 뭐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만약에 아버님들이나 이렇게 그 액자를 뒤져봤는데 네. 막 5만 원짜리 5개가 나왔어. 뭐야? 이거 내가 챙겨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아이, 그쵸. 그죠. 이거 누군가 챙겨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주인 없는 돈. 주인이 있지만 없는 돈. 네, 그쵸. 그치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에 주인 없는 돈이라면은 좀 뭔가 도잣돈?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오케이. 만약에 대장님 길을 걷다가 바닥에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아, 당해줬죠. 근데 조금 개똥이 묻어 있습니다. 주우실 건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 개똥이 아니 진짜 개똥이 묻어 있어. 진짜 나 어떡하지? 가서 딱 주웠어. 개똥이 묻어 있어. 일단 닦을 거 찾아야겠죠. 일단 그래도 주워야겠죠. 네. 저는 일단 주워요. 효우 씨는? 저도 줍습니다. 줍고 1,000원이면? 줍습니다. 1,000원도 주워요? 줍습니다. 500원 동전이면요? 아니 500원 동전이 똥에 이렇게 박혀 있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세로로 딱 이렇게 던졌어. 톡 박혀 있어. 줍습니까? 그거는 기술을 연마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줍습니다. 500원 안 주는데 그러면은 눕혀져 있는 거네. 저는 진짜 그거 한번 주워본 적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주워본 적이 있어요. 얼마요? 10,000원이요. 여우 씨는? 저도 10,000원이요. 10,000원. 네. 대신에 저는 금을 주워봤어요. 금? 진짜 금이요? 진짜 금이죠. 진짜 순금 십자가 목걸이를 군대에서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팔았어요. 우와. 배자님 이거 편집해 주세요.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주인 없는 돈입니다. 네. 어릴 적 저는 아주 활달한 성격의 아이였어요. 살고 있던 동네도 아주 조그만 마을이라서 친구들과 자연을 놀이터 삼아서 놀았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큰형이 다 같이 산으로 가재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네, 친구들과 경쟁하듯이 계곡에 돌들을 뒤집으면서 야, 너는 손가락만한 거밖에 못 잡았냐? 고작 한 마리 잡아놓고 큰 소리는? 친구의 무시하는 말투에 경쟁심이 불타오른 저는 가재잡이에 더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도 형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점점 주변은 어두워지고 무서운 마음에 빨리 산에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왔던 까만 비닐봉지에 잡은 가재들을 넣고는 길을 잃을까 물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계곡 주변 돌들에는 이끼가 많아 아주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주변의 나무들을 붙잡으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한참 내려가던 그때 어느 나무 한 그루 아래 까만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영석이가 가재 잡은 봉지를 버리고 갔나? 하며 살짝 들어보니 봉지가 묵직한 게 아니겠어요?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쌀과 10,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흰색 옷이 둘둘 말린 채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주일 용돈이 고작 1,000원이었던 저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봉투에서 돈만 쏙 빼서 호주머니에 챙겨 다시 종종 걸음으로 계곡을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다행히 산 아래 마트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고 다들 무사히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해피엔딩이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살면서 가위에 처음 눌리게 됩니다. 꿈속에서 저는 깜깜하고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바로 앞엔 흰색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아주 길어서 바닥까지 질질 끌릴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에 갑자기 앞서가던 할머니가 걸음을 뚝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 손을 뻗었는데 손톱이 아주 길고 기괴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놓고 그 할머니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왠지 어머니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 손을 다시 부여잡으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봤어요. 지저분한 머리에 그 무서운 눈빛. 저는 악을 쓰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무시던 부모님도 깜짝 놀라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돼요. 우리 이사 가야 돼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몸살이 난 것처럼 한참을 알아 누웠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지만 딱히 병명도 나오지 않아 집에서 쉬던 어느 날 부모님 말씀에 새벽에 제가 뭔가를 막 열심히 찾고 있더래요. 어딨어 여기도 없잖아 어딨냐고. 네, 놀란 부모님이 저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축 늘어지며 바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다음날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고 최근에 있던 일들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던 중 산에서 가져온 돈이 생각나 말씀드렸어요. 그 돈을 가져와 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옷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어디 갔는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바로 어머니는 집 근처 무당집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당이 준 부적과 비방들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만 그 할머니가 가끔 꿈에 나올 뿐이었죠. 몸이 괜찮아진 후에도 그 할머니 꿈을 꿀 때마다 새벽에 저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빨리 이사를 가야 한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이러다가 귀한 아들을 잃겠다 싶으셨는지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를 한 후로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사를 할 때 소파 뒤나 침대 밑 같은 데서 동전이나 돈들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주었던 돈도 함께 나온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챙겨서 이사를 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원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져서 결국 암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실 때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집이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큰 도깨비가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저희 가족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도깨비가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도깨비를 쫓아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깨비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하늘로 날아가려던 그 순간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창 실랑이가 이어지던 도중 도깨비가 저를 보며 너 내가 꼭 다시 온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 꿈을 꾼 후로 이상하게 어머니 병세는 차츰 나아진 것 같아요. 저 역시 크게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일도 잦아들었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갑자기 저한테 하시더니 고마워 우리 아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니 어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무당집에 가셨는데 그 무당이 어머니를 보시다가 너 작은 아들이 너 목숨 살렸네 라고 하시더래요. 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그 돈, 제가 만약 그 당시 가지 잡던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돈을 절대로 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둔 것일까요? 정말 그 돈은 주인이 없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무속인들의 돈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전에 한번 그 노가리 입에 이제 돈 넣는 거를 산에서 이렇게 뺀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이제 뺐지만은 거기 이제 10,000원짜리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뽑은 다음에 빠르게 씁니다.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네. 그 흉가에서도 저는 이제 돈 좀 많이 이렇게 주웠죠. 맞아요. 다 기름값으로 빠르게 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속인들이 뭔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썼던 돈이잖아요. 네. 그 돈들은 사실상 부정타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게 맞죠. 이 세계에는요, 사실 주인 없는 돈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주인 없는 돈이라는 건 없고, 이제 주인의 손을 떠난 돈인데, 이 친구가 그래도 빠르게 이 문제점을 잘 해결을 해서 또 가족들의 건강을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윤시원 공포라디오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사연들이 있다면 여기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여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네이버 카페 윤시원 팬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너아미 그 공포 읽어주세요 사연을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또 뽑아서 이렇게 저희가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